앞에 있는 인대 그리고 밑에 있는 인대가 틀어진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이 틀어진 인대는 만성적으로 발목 인대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꼬매줘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연세 이음정형외과 TV의 정형외과 전문의 박민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형외과에서 하는 치료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많이 치료하는 것들이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도수 치료, 주사 치료, 이건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라고 하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서는 시술, 그 다음 단계는 수술 이런 치료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오는 이제 좀 염자가 있잖아요. 염자 같은 경우에는 혹시 치료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염자하면 가장 흔한 게 이제 발목 염자인데, 발목에는 바깥쪽에 인대들이 많이 다치게 돼요. 접지르게 되면 바깥쪽 발목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접지르는 이제 힘이 많이 받기 때문에 인대가 어느 정도 손상을 입었냐에 따라서 좀 치료가 달라지고, 임상적으로 환자를 볼 때는 환자가 얼마나 통증을 많이 느끼냐에 따라서도 치료가 조금 달라집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고 그냥 걸어볼 만하다. 근데 그러면 보통 이제 약물 치료 먼저 해보고 물리치료 먼저 해보죠. 근데 환자 왔는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뭐 너무 아파서 뭐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엑스레이 찍었는데 골절은 안 보이고 바깥쪽에 통증도 심하고 붓기도 심하다. 그럼 임상적으로 저희가 이 바깥에 있는 힘줄 중에 앞쪽에 인대가 상당히 손상을 입었겠구나.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뭐 약물 치료하고 보호대 치료하고 물리치료하고 좀 지내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자주 반복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통증이 처음부터 너무 심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밀 검사를 하기도 해요. 정밀 검사를 하는 이유는 앞에 있는 인대 그리고 밑에 있는 인대가 틀어진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이 틀어진 인대는 만성적으로 발목 인대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꼬매줘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꼬매주는 경우에는 뭐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발목 인대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약만 쓸 수도 있고 물리치료만 할 수도 있고 기부스 이런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주사 치료도 할 수 있고 심하면 수술까지, 이 치료는 범위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이제 판단하려면 꼭 비수술적인 치료부터 수술 치료까지 다 할 수 있는 정형외과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치료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죠. 정형외과를 처음 방문하면은 선생님이 항상 그러세요. CT 찍을게요, 엑스레이 찍을게요. 왜 찍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찍어야 되는지 그렇죠.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우선 이런 자세한 설명을 개개인 환자분들한테 다 설명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실 많아서, 엑스레이는 굉장히 싸고 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큰 검사죠. 그래서 환자들이 오시면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이제 검사를 하는 이제 검사 중에 하나고, CT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랑 똑같아요. 엑스레이랑 똑같은데 CT는 이 엑스레이를 여러 방향으로 다 찍는 거예요.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을 때 보통은 2가지나 3가지 방향에서 찍게 되거든요. 근데 CT는 이 방향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3차원적으로 재구성할 수가 있어요. 엑스레이를 여러 방향으로 찍는 것들이 CT다. 그래서 뼈가 부러지거나 어떤 외상을 입어서 어떤 뼈를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CT를 찍게 되죠. 그래서 골절선이 명확하게 보이지만 이게 3차원적으로 구성이 좀 잘 안 되는 경우에도 수술하기 전에 이럴 때 판단하기 위해 CT를 찍기도 하고요. 엑스레이 찍었는데 이게 좀 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을 때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CT라는 이제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MRI가 있는데 이 MRI는 CT랑 엑스레이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 엑스레이랑 CT는 기본적으로 방사선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거고요. 이 MRI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사선에 대한 이제 위험이 없죠. 그래서 MRI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구조물이 1차적으로 뼈가 아니에요. 인대나 연부 조직을 보기 위한 목적이고, 보통 뭐 무릎에 중요한 인대나 허리에 중요한 디스크나 이런 신경들을 보기 위해서, 연부 조직들을 보기 위해서 MRI 검사는 많이 시행하게 되고요. 근데 외상 때 뼈만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인대나 이런 것들이 파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서 외상 때도 이제 MRI를 찍는 경우가 있어요. MRI가 이제 고가의 검사기는 해도 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찍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초음파도 기본적으로는 뼈보다는 연부 조직을 보려고 하는 검사지만 이거는
시술자에 따라서 어떤 병변을 발견하는 확률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 아주 깊은 데의 조직들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허리 같은 경우는 이 초음파의 효용성이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무릎이나 뭐 손이나 손목이나 어깨 관절 이런 비교적 깊지 않은 관절들은 초음파로도 많은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엑스레이는 이제 엑스레이와 CT는 뼈를 보기 위해서 찍는 거고 초음파와 MRI는 인대나 뼈 외의 연부 조직들을 보기 위해서 찍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네. 이제 흔히 오는 질환 중에 하나가 허리잖아요. 허리. 네, 허리 디스크나 아니면 협착증 같은 이제 그런 게 왔을 때 CT를 찍나요, 엑스레이를 찍나요? 엑스레이는 찍게 되고요. 허리의 협착과 디스크는 MRI가 주는 정보가 커요. CT도 살짝 이런 보이긴 하는데 줄 수 있는 정보가 좀 제한적이고 보통은 MRI를 찍어야 디스크가 어디가 좀 터졌고 이 디스크가 터져서 어디 신경을 누르고 있고 협착증이 어디가 심해서 어디 신경이 눌리고 있고 이 신경을 풀어줘야겠다 이런 개념을 잡는 데는 CT로는 한계가 있고 주로는 MRI를 봐야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사실 정형외과 오면은 엑스레이도 찍기 싫고 CT도 찍기가 싫어요. 이게 왜냐면은 기다렸다가 올라갔다가 번거롭게 선생님 입장에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찍어야 되는 이유를 옛날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 눈으로 보고 시진이라고 하죠. 그리고 만져보고 촉진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두들겨보죠. 타진이라고 하죠. 그리고 들어보죠. 청진이라고 하죠. 이런 걸 갖고 이제 진료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진단 도구, 이 툴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진단 도구와 툴들이 나와 있어요. 예전 의사 선생님들은 청진기를 들었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의사들도 더 많은 무기들이 생긴 거죠. 근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검사들 하는 게 뭐 비용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겠고 시간적인 측면, 병원 와서 대기하고 뭐 검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검사하고 진단이 먼저예요. 이래야 이후에 치료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초음파나 CT나 MRI 찍어서 정밀한 검사를 해서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면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이런 검사들을 좀 유난히 이제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딴 데서도 많이 했다,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런 분들은 사실 검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뭐 다쳤는데 뭐 외상인데 이런 분들은 사실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놓치는 게 있으면 또 안 되고 정확히 빨리 진단을 하고 적절한 시점에 치료가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분들은 꼭 검사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성적인 질환들 뭐 무릎 관절염이 심한 분들 뭐 허리 척착증이 심한 분들은 검사를 뭐 굳이 꼭 할 필요는 없어요. 보존적으로 치료하고 좀 지내보면서 안 좋아질 때 검사하고 그렇게 또 그분들은 또 다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검사를 많이 해왔던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그 전에 검사했던 거 갖고 오시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형외과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